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면세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본 제주관광공사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경영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개편안을 내놨는데 도의회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 4년 만에 260억 원 넘는 손해를 보고 문을 닫은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중문관광단지와 제주항 등의 운영 중인 지정 면세점 실적도 기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0억 원이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3배 넘게 늘어 146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제주도로부터 50억 원을 지원받아 겨우 적자를 면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억 원을 들여 경영진단 용역을 하고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현재 1본부 사처 1센터인 조직을 2본부 구실로 바꿔서 수익 사업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주요 골자. 하지만 적자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이미 실패한 면세 사업에 중점을 둔 본부를 신설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9년 시내 면세점 실패로 면세점 하나가 축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사본부에 본부장을 둬야겠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인사 개편 같고요. 사업부별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주고 그의 성과에 따른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본부 체제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제주도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할 신규 수익 사업은 전혀 없어 부실 용역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핵심 가치 그리고 전략 방향을 신규 사업을 통한 자립 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 근데 전략적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인력 조직을 이원화해서 만들겠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선 그런 수권 자본금을 어떻게 확충원자할 것이냐.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이 용역 안에. 제주관광공사 조직 개편안은 이사회와 제주도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원안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현수 의원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제3차 국제자율도시 종합계획안에 제2공항 연계 혁신도시를 포함시킨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정부가 계획을 아직 변경하지 않았고 제주도도 제2공항 추진이 원칙이어서 포함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행자위는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은 주민 사면 복권 건의와 트라우마 치유 조항 등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최근 산속에서 노숙을 하는 일명 비박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영이 금지된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몰래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라산. 출입이 금지된 해발 1950m 백록담 바로 밑 서북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파른 절벽에 조그만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제주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산중 노숙을 즐기려고 등반객 2명이 설치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겁니다. 자연공원법 28조 위반하셨습니다. 나오세요. 해발 1700m 윗세오름 탐방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백록샘 인근에서도 또 다른 불빛이 발견됩니다. 출입금지 구역인 곳에 야영을 하기 위해 등반객들이 설치한 텐트 2개가 발견됩니다. 텐트 안에는 침낭을 비롯한 각종 캠핑용품이 즐비합니다.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좀 보여주세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한라산에서 단속된 불법 야영과 음주 행위만 9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것까지 포함하면 올 들어 적발된 불법 행위는 70건이 넘습니다. 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깊은 산 속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에는 드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을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문 산악인이라든가 등산 동호회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에 대해서 잘 알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라산을 찾는 사람이 작년보다 30% 넘게 는 만큼 불법 행위도 증가했다면서 오는 8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인근에 있는 구린굴과 평굴이 2만 년 전에 형성된 용암 동굴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구린굴과 평굴에 대한 정밀 지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만 년 전 백록담 용암 분출 당시 한라산 북사면을 따라 흘러내린 용암에 의해 형성된 동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연구부는 구린굴 인근의 토양층 연대와 백록담 분화구 내부 퇴적층의 방사성 탄소 연대 등을 분석해 동굴 형성 시기를 추정했습니다. 제주시 화북 중계 펌프장은 비만 오면 오수와 우수가 넘쳐 원류수 처리 시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이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행정과 주민 사이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시 화북 중계 펌프장. 원류수 처리 시설 공사를 위해 중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터파기 작업으로 수풀이 파헤쳐진 현장에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견을 제기하면 행정에서는 적당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화북 중계 펌프장에 원류수 처리 시설 공사가 확정된 건 지난해 3월. 집중호우에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오수와 우수가 시설 용량을 초과해 일부가 처리되지 못하고 넘쳐 악취와 오염이 심해지자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가 예산 1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는 2달 만에 중단됐고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가 10달 만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주민과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주민들은 사업 설명회에서 단순히 빗물에 섞인 쓰레기를 걸러내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이라며 주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사 재개 하루 전 공사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거의 다 안 왔어요 지금. 왜? 저번 땐 막 싸웠거든요. 공사하지 말라.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았거든요. 근데 저는 우스운 게 왜 우리가 잘못하면 돼? 법대로 집행하는 건데. 시민단체는 애초 펌프장 시설 허가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북천에 설치된 펌프장은 관련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시가 스스로 제주시에 허가를 신청해 펌프장 설치 자체가 잘못됐고 이로 인한 원류수 설치 공사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제주시장이 제주시장한테 셀프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그러면 허가증은 어디 있느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허가증은 없다. 부존재함을 저쪽에서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원류수 처리 공사는 마을총회의 협조를 얻어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가 청정하고요. 저희는 큰 틀에서 이 금산 마을 안에 고물마을이라는 이 투자를 해요. 아마 그 검사를 위해서 전체 총회를 하게 되면 그 총회의 의견을 따르고. 하지만 주민들은 제주시와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3분기 시행 계획에 제주도민 우선 접종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9월 말까지 18세 이상 도민의 70%인 4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되며 50대는 7월 26일부터, 40대 이하는 8월부터 진행됩니다. 현재 제주 지역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26.2%, 접종 완료자는 7%인 4만 7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로 평범했던 일상마저 사라지면서 도전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진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체육 지도사 그리고 늦가기 수험생으로 청춘을 즐기며 인생의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올해 80의 어르신을 울산 MBC 정인곤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강사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운동을 시작합니다. 구령을 외치는 강사는 노인복지 체육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올해 80살의 이정자 어르신입니다. 나이를 잊은 건강한 모습에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선생님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하시고 몸도 올바르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운동 봉사활동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춤하는 확산세와 함께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서는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 그거 맞으면 아프다고 막 그래 겁을 냈는데 나는 하나도 안 아프고 주사 자리만 조금 아프더라고. 그렇게 괜찮네. 두 번째 맞을 때는 주사 자리도 안 아프던데. 강사로서의 아침을 보내고 나면 늦깎이 수험생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힘들었던 가정 형편 때문에 다니지 못했던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준비를 앞두고 닥쳐온 코로나19에 다니던 교습시설이 문을 닫았지만 다른 교습시설을 찾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갈 때 30분, 올 때 30분. 엄청 재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공부할 때는 아무 생각 없어. 너무너무 행복해요. 빼곡히 필기된 노트를 보며 좋아하는 운동을 공부하기 위해 체육을 전공하고 싶다는 이정자 어르신. 올해 80살의 나이에도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대 목표는 대학교 가는 거지. 대학교 가요. 대학교 가고 끝까지 배워야지. 끝까지 배워서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모범이 되는 할머니가 되고. 오늘도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까지 비가 약하게 내리겠는데요. 북부와 서부 지역은 밤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조금 내려서요. 오늘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잦아서 장마가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평균적으로 제주도는 6월 19일 이맘때쯤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 부근에 멀리 위치해 있는데요. 북쪽에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이 장마 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사이에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는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요. 중산간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제주 산지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24도 안팎으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제주도 전 해상에 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해상 활동 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파란 하늘빛이 되찾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도 점차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공식 면담에서 제2공항 문제를 7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대안까지 고민해야 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민회의는 오영훈 의원의 정석비행장 활용론은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며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공항은 혼잡해 확장할 필요가 있지만 제2공항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4.3 희생자 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고 경선 연기 여부는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자신은 도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합니다. 도시 바람길 숲은 미세먼지와 도심의 폭염을 해소하기 위해 바람의 이동 통로가 되는 숲을 도로와 하천변, 공원에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50억 원을 들여 신제주와 구제주, 화북권역에 숲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45억 원을 들여 신산공원과 용담공원, 아라지구 근린공원 등에 조성합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제주도가 유럽의 대표적인 평화도시인 독일 오스나브리크, 프랑스 베르덴과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협약을 맺습니다. 오스나브리크는 30년 전쟁의 화해협정인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곳이며 베르덴은 1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참혹했던 참호 전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이호재 가나아트 회장으로부터 제주 출신 고 중광 스님의 작품 400여 점의 기증서를 접수받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광 스님은 제주시 애월읍 하기리 출신으로 불교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기행과 형식과 틀에 구애받지 않는 그림과 글로 한국의 피카소로 불렸습니다. 제주도는 전문가들에게 맡겨 작품성을 심의한 뒤 다음 달에 기증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다음 달 도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점검이 강화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 13곳을 대상으로 개장 전과 개장 중 1회씩 2차례에 걸쳐 초소형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동원해 탈의실과 샤워장, 화장실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안심 스티커를 붙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도 단속합니다.